Attack on our country. Oh, The next building There's just another blew one. up! Oh my God! Oh my God! Freedom itself was attacked this morning by a fake. 안녕하세요. 영남대 정형외과 구충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테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테러 하면은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피 묻은 시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9.11 테러의 끔찍한 장면들,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이슬람 무장단체 등이 떠오르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테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가 왜 발생하며 무슨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인명에 희생되어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테러와 테러리즘이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쉽게도 테러는 대단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보고 너희들은 테러 단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테러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테러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은 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이 테러라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러를 정의해 본다면 주로 정부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본다면, 예컨대 미국 연방조사국은 테러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또는 민간인들 또는 그의 일부에게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들 및 개인의 소유에 대해 비합법적인 강제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테러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아마도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정의는 테러의 비합법적 측면에 대해서 보다 테러의 비합법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학자들은 그런 테러의 비합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테러 연구자인 히로시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학자들이 수백 명의 학자들이 테러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테러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검토해 볼 결과 대체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테러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5가지 사항이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행위가 테러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적인 관심을 지향하고, 세 번째, 자의적으로 선정된 상징적 목표와 인물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네 번째, 적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는, 다섯 번째,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를 통상 학자들이 테러리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문이나 TV 혹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서 9.11 테러를 보셨을 겁니다. 9.11 테러, 즉 민간 항공기가 미국의 국제무역센터를 돌진하여서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아마 목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9.11 테러는 테러리즘의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테러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고, 그렇게 기발한 발상으로 테러리즘이 시행된 적도 없었고, 테러리즘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오늘날 테러리즘은 여러모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테러리즘과는 달리 오늘날 테러리즘은 여러모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테러리즘이 대단히 복합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혹은 자신의 도덕적인 신념 등등의 이유 때문에 테러를 했다 그런다면, 오늘날 테러리즘을 하는 이유는 여러 다양한 이유, 근데 종교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와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결합되고 복합화되면서 테러가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테러리즘이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카에다라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하는 테러 조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알카에다는 약 70여 개국에 존재하는 테러 단체들의 네트워크 같은
테러 집단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테러리즘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종의 테러리즘에서도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테러리즘의 국제화 역시 오늘날 테러리즘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테러리즘의 상징화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세계무역센터, 즉 미국 자본주의 상징, 미국 자본주의 경제적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비행기는 미국 자본주의 군사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즉 세계 무역 센터와 펜타곤, 미국 국방부 이 두 개의 건물을 공격하는 건 바로 대단히 상징적인, 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징적인 대상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리즘의 상징화 역시 오늘 테러리즘의 중요한 변화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즉 오늘 테러리즘은 아주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시도하는, 즉 과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정당화로부터 폭력 논리가 자립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는 혹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는 절대 정당화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 테러리즘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극악무도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러한 살상이 해당 사회에 충분한 경악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경악과 공포로부터 등장하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해당 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것을 의도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날 아주 의도적으로 대량 인명을 살상하고 한 사회를 공황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의 원인은 단일하기보다는 항상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테러의 원인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 즉 정치적 반대자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은 경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테러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꽤 많이 알려져 온, 예를 들어서 극좌파였던 적군파가 중요한 인물들을 납치해서 테러를 가하는 행위, 혹은 IRA, 북아일랜드의 이 해방을 요구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IRA의 이런 테러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유를 갖는 테러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9.11 테러 역시 당연히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미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정치적 이유는 통상 가장 많이 존재하는 테러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고, 특히 이런 종교적 이유가 무엇보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테러 집단에 유입되면서 오늘날 테러의 폭력 논리가 극단화되고 있는, 즉 극단적인 폭력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옴진리교라는 한 이 종교 집단이 이 동경의 지하철에 살인 가스를 살포하면서 이 수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백 명을 일종의 수백 명의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태를 낳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세계에 내보이기 위해서 했던 테러 행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테러의 이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영토 분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분쟁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토를 놓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팔레스타인이 수천 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면서 이 점령지를 놓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테러 행위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신념, 도덕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 동종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됩니다. 그러한 도덕적 신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행위 역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5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건물을 테러당하는, 그러면서 약 170명에 달하는 인명이 살상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를 했던 사람은 티모시 맥베스라는 미국인인데, 미국의 한 종교적 근본주의자죠. 기독교적 근본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 나는 도덕적 확신 때문에 이 행위를 했다고 자백을 했었습니다. 즉, 미국이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소비주의적으로 되고 너무나 물질주의적으로 너무나 방탕해지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테러 행위를 했다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도덕적 신념 역시 중요한 테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종합해 본다면 종종 물론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이런 테러 행위는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즉 우리가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건 굉장히 이 논리는 흑과 백의 세계이고,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른 생각과 자신과 다른 입장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 신념에서 이런 극단적인 테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Look into my eyes, tell me what you see. You don't see a damn thing, cause you can't relate to me. You're blinded by our differences, my life makes no sense to you.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은 이들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들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탈레반을 제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담 후세인을 잡아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문제는 거기가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평화라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문제로 다가갈 정도로 요원한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특히 유심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테러가 국가로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등장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인 수단, 전쟁을 치르는 것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테러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테러가 등장한 사회적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테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더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너와 내가 생김새가 다른 것도 인정하고, 너와 내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너와 내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렇게 다름 속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이걸 모색하는, 아마 그게 민주주의의 아마 핵심적인 목표일 거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